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책인싸 시즌2를 개막하고자 합니다. 책을 통해 핵인싸를 만나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책인싸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김작가TV의 김작가 김도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잠깐 해주세요. 네, 저는 유튜브에서 이제 재테크 자기개발 콘텐츠를 주로 만들고 있는 김작가TV 채널 운영자 김도윤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김 작가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게 더 이상한 거지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도 유독 우리 뭐 이렇게 치맥집 같은 데 가면 네네. 그 치맥집 치킨집 아주머니가 잘 알아봐 주시죠. 저희 김작가TV 이제 주 시청자분이 네. 의외로 40대 50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맞아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김 작가를 특히 어머니들이 참 좋아하시는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정말 이미 좋아하셨던 그분이니까, 또 말 그대로 이 시즌2의 개막 방송답게 네. 정말 대형 채널 유튜버 아닙니다. 아니십니까? 부끄럽습니다. 더군다나. 네. 부끄럽습니다. 153만밖에 되지 않습니다. 존경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요즘 정말 바쁘게 지내시죠? 네,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워라밸이 굉장히 좋습니다. 오라벨이. 네, 이제 벌써 유튜브도 이제 5년 차니까요. 벌써 유튜브가 네. 5년 차가 되셨고 효율성이 좋아진 거죠. 효율성도 그러니까 옛날과 똑같은 영상의 개수를 올려도 지금은 시스템화가 되어 있고 하는 요령이 늘어났으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퀄리티가 좀 높아지다 보니까 내 들어가는 시간이 좀 줄어들어도 비슷한 퀄리티가 나올 수 있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책인싸의 공통 질문 코너가 있어요. 네. 일단 인트로 공통 질문인데요. 네. 자기소개 삼행시입니다.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네. 되는데, 제가 김 작가 이렇게 외쳐드릴 테니까 한번 떨지 말고 네.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해볼게요. 김도윤입니다. 작가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야. 잘 부탁드립니다. 이미 가장 괜찮잖아요. 아닙니다. 네. 굳이 따지면 저도 김 작가긴 한데 이미 여러 채널에서 방송에서 많이 나와서 말씀해 주셨지만 네. 그동안에 막 정말 컴플렉스가 많다. 많았습니다. 종종 이렇게 얘기하면 네. 컴플렉스 덩어리의 삶이다. 네. 이런 좀 어떻게 보면 겸손한 표현을 많이 해주셨는데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진짜 네. 그랬습니다. 현실이. 왜 이렇게 컴플렉스 인생이었고 네. 지금은 이렇게 딱 멋있는, 제가 오늘 밑에 주차하는 모습까지 봤는데 네. 주차하는 모습까지 멋있습니다. 네. 네, 김도윤이 도대체 무슨 차를 타길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만들었는가.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컴플렉스 덩어리 살면서 우선은 네. 첫 번째 컴플렉스는 외모 컴플렉스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진짜. 과거 대비 옷도 네. 이제 깔끔하게 입고 네네. 외모도 조금씩 이제 관리도 하고 눈썹도 왁싱도 받고 털도 제모도 받으니까 괜찮은데 네. 예전부터 괜찮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네. 잘생겼다가 아니라 네. 어릴 적에 이제 저는 한 번도 제 이름으로 불려본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주로 듣는 이제 별명이 필리핀, 캄보디아, 사우디, 그 다음에 이제 말레. 말레 뭐냐면 말레이시아의 줄임말. 이게 딱 부르기 좋잖아요. 말레. 항상 그래서 말레라는 이름으로 네. 초, 중, 고 때까지 불렸고 제가 처음 이제 군대에 이제 입대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처음에 훈련소에 있다가 그 이제 자대를 배치받잖아요. 이등병으로 갔을 때 이제 저희 그 부대 분대장 이제 병장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너 부모님 필리핀 사람이니? 이제 처음에 저는 이제 그때는 사실 20살 넘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말 안 들을까 생각했는데, 야 20살 이후에 이제 성년이 됐을 때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나한테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러니까 제가 컴플렉스를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외모가 그래서라기보다 사람들이 그 외모를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니까. 어릴 때부터 그 소리 듣는 사람이 컴플렉스에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릴 적에 이제 외모 컴플렉스가 있었고, 두 번째 컴플렉스는 이제 제가 또 이제 그 대구에 있는 계명대학교라는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대학교이긴 하지만 모교이지만 어쨌든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능을 쳤을 때 막 입학하고 싶은 순위가 높은 대학이 순위는 아니잖아요. 서울대, 연세대 이런 대학에 우리 입학하고 싶지.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취업을 준비할 때도 공모전을 할 때도 대외 활동을 할 때도 이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스스로 있었죠.
이 두 가지 외모와 학벌 컴플렉스가 있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성년이 된 이후에 이제 제가 우울증을 겪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울증에 대한 뭐 컴플렉스도 있었는데 네. 저는 이 컴플렉스가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생각해요. 그렇군요. 양날의 칼이 맞나요, 표현이? 맞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결핍인 거잖아요. 네. 저한테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건데 네. 이게 결국에는 외모든 학벌이든 이거는 결국에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는 거죠. 내가 저 친구들보다 외모든 학벌이든 이런 게 별로 뛰어나지 않다.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네. 근데 또 반대편으로 이걸 활용을 하면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죠. 그렇군요. 외모도 어떻게 보면 더 가꿔서 아니면 남자는 사실 외모만큼 중요한 게 성격, 뭐 능력, 그다음에 스피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이런 것도 더 가꾸려 노력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학벌도 내가 그럼 학교가 부족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할 수 없나요? 네.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아니죠. 학교 외에 뭐 자격증도 있을 수 있고 공모전도 있을 수 있고 책을 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봉사도 있을 수 있고 대외 활동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취업도 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컴플렉스를 제가 결핍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결핍을 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오히려 컴플렉스를 바탕으로 네. 해서 뭔가 전화위복에 그렇죠. 기회를 가져갔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결핍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김가수 실장님도 뭔가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 농담입니다. 그 결핍을 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태도에 따라서 네. 그게 이제 나를 잡아먹는 게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는 그러네. 거라서 본인이 그걸 좀 잘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저기 않을까. 아침부터 닭살 돋고요. 네. 너무 벌써부터 네. 우리 책인싸 모셔서 인사이트를 갖게 된 게 아닐까. 네. 컴플렉스나 자기가 부족한 부분이 그쵸. 있다고 한다면 그것에 그냥 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하시기보다 오히려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극복해 볼까를 생각할 그쵸. 수 있는 인사이트를 새해 첫날부터 네. 이렇게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본인에게 득이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너무 좋고요. 아마 지금까지 수차례를 만나면서 네. 제가 인터뷰 대상이었었는데 처음 이렇게 인터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색다른 네. 매력이 있네요. 네. 재밌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책인싸만의 또 공통 질문인데요. 네. 책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어떤 배경, 백그라운드를 좀 여쭙고자 해요. 네. 이 머니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기획하게 된, 또 네. 집필하게 된 네. 그 계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두 가지 좀 있습니다. 네.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거짓을 이야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 매년 11월, 12월 연말 시즌이 되면서 네. 서점에 가면 네.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책이 있습니다. 네. 김남도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입니다. 저도 이제 직업이 작가지 않습니까? 예. 2011년도부터 그 책이 매년 그때 1위였습니다. 어. 저도 이제 작가로서 이제 또 유튜브 그다음에 경제 채널을 운영한 사람으로서 야, 그 책을 보면서 야, 나도 저렇게 매년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매년 꾸준히 낼 수 있는 책을 내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제 그러면 이제 이 머니라는 측면에서 사실 주식과 부동산과 비트코인 여러 가지 이제 책들이 있는데 사실 매년 딱 정기적으로 나오는 그런 트렌디한 책은 없거든요. 그런 책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러면 우리한테도 인세가 괜찮게 들어오지 않을까? 인세였습니다. 머니 아주 트렌드의 작가로서 네. 개인적인 그리고 이제 또 뭐 매년 이제 좀 정기적으로 출간하는 책이 하나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이제 재테크 채널 운영하면서 주식과 부동산, 경제 전망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 다루다 보니까 네. 엄청 많은 제안이 들어왔어요. 맞아요. 주식 책 내자, 부동산 책 내자. 어. 근데 사실 이제 김가수 시장님한테 제가 주로 자주 말씀드렸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저는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는 재테크 인터뷰를 잘하는 사람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책을 내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실력이 없는 거죠. 내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책을 낼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다 거절을 했는데 이제 주식과 부동산과 경제 전망가 테크와 인구에서 전문가분들을 이제 제가 다 알게 된 거죠. 그 전문가분들과 책을 한 권을 만들어서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주식책, 부동산책 이런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게 좀 어려운 책이 아니라 다 그 모든 것들이 총망라된 한 권의 책에서 우리가 좀 가볍게 한 3시간 정도면 읽을 수 있는 그런 머니 트렌드 같은 책을 내면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라도 이 어려운 경제를 쉽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런 마음으로 책을 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책을 받아보시고 읽고 네.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이런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보시면서 더 재밌게 이 네. 책을 좀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친숙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인트로 공통 질문으로서 네. 마지막인데요. 바로 미니 강연 네. 요청입니다. 미니 강연은 보시는 카메라 보시고 네. 예, 혼자서 말씀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장난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주제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왜 거시적 흐름인 트렌드를 알아야 하는가 네. 청해 보겠습니다. 아주 저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니 강연이니까요. 네. 김강서 실장님이 이제 유튜브에서나 이제 방송국에서나 라디오에서 굉장히 많이 찾는 이제 게스트 분이잖아요. 왜 많이 찾을까요? 사람들이 돈에 관한 트렌드를 알고 싶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제 뭐 비트코인이든 어쨌든 지금 2022년에 우리가 휩쓸고 간 거는 이제 금리 인상이라는 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자산이 폭락을 했죠. 근데 이런 트렌드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었을 거라 저는 생각하거든요. 결국 돈이 어디로 움직이고 돈값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책을 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세한 이야기는 곧 바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네. 강연 잘하시네. 아예 아닙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네. 결국 이제 골자를 이제 말씀해 주셨고요. 네. 아마 이제 이어지는 본격적인 질문을 통해서 네.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머니 트렌드 2023에서 네. 이미 강조해 하셨듯이 가장 중요한 건 이 결국 돈의 흐름에 올라타야 된다. 그렇죠. 근데 돈의 흐름에 올라타는 거는 결국 돈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돈의 흐름에 올라타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을 좀 파악할 네. 필요가 있겠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의도가 내포되어 네.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돈의 흐름, 결국엔 돈의 흐름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부자가 되고 싶은 거잖아요. 네. 부자로 간다면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비트코인 아니면 사업이든 어느 쪽에서 성공한 사람일 텐데 네. 그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제가 좀 공통점을 찾아보면 네. 네 가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 첫 번째는 네. 경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경험. 경험은 사전 경험인 거고요. 두 번째가 이제 준비. 준비. 그다음 세 번째가 사전 경험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관찰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정보가 오는데 내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내가 실력이 없으면 예를 들면 김가수 실장님은 IMF 경제 전망이든 여러 가지 연준의 금리 인상을 이제 리뷰하고 그런 네. 것들을 찍잖아요. 예. 그 정보들이 오는데 그 정보 사실 다 널려 있잖아요. 네. 근데 다 할 수 있나요? 그걸 리뷰를? 어. 실장님만의 내공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예. 저는 그걸 해석할 수가 없으니까 예. 실장님 같은 분을 모시는 거죠. 예. 세 번째가 관찰이고 네 번째가 이제 빠른 그 타이밍을 잡기 위한 빠른 실행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실행력. 네, 요거를 제가 그럼 제 유튜브로서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네. 제가 유튜브가 2018년 10월 29일에 첫 번째 영상을 올렸어요. 네. 그리고 2019년 말까지 구독자는 한 7만 명 정도였습니다. 1년 3개월. 그러면 그 숫자는 실패한 건 아니지만 결코 성공한 채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네. 1년 3개월에서 7만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한 지 이제 4년 5년 정도 됐는데 3분의 1 시점에 7만이고 나머지 3분의 2 시점에 지금 150만 명 정도가 증가를 한 거잖아요. 이야. 이게 증가한 이유가 뭐냐면 2020년에 예. 무슨 운동이 일어났죠? 동학개미 운동. 도마개미 운동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때 그걸 봤습니다. 제 계좌가 파란색이 난 것도 봤고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잘 나오는 게 재테크란 것도 알았어요. 특히 네. 주식이 네. 난리를 치고 있다는 거 알았어요. 그렇죠. 원래 제 콘텐츠는 주로 자기개발과 동기부여였어요. 네. 채널을 저는 완전히 전환합니다. 이야. 지금 김작가 TV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키워드 하나는 주식. 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김작가 TV를 보면 슈퍼개미, 자산운용사 대표,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네. 보신단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 제가 전화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전화를 할 때 저는 굉장히 빠르게 실행을 했죠. 네. 뭔가 오피스텔을 구해서 자체 스튜디오를 만들고 예. 자 그럼 이 가능했던 거를 네 가지로 다시 전환을 하면 제가 2020년에 동학개미 운동을 할 때 유튜브를 그때 딱 처음 시작하면 좋잖아요. 네네. 솔직히. 네. 그럼 그때부터 채널 딱 시작해서 떡상 흔히 네. 말하는.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죠. 아하. 저는 그 전에 1년 2개월, 3개월 동안 유튜브 구독자 7만밖에 안 됐지만 네. 그 시간 동안 유튜브를 공부했잖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을 알고 촬영을 어떻게 하고 편집을 어떻게 하고 기획을 어떻게 하고 인터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준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했겠죠. 그러다가 근데 제 채널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파도
방금 말씀드린 트렌드가 오는 걸 받는 거죠. 그거를 관찰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그때 이 트렌드 파도가 우리가 동해 바다 같은 데 가면 서핑하자 양양에서 파도가 왔을 때 보드를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지나가고 보드를 올려봤자 늦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에 올리기 위해서 좀 스튜디오 만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제대로 올라타서 지금 구독자 153만 명이 됐는데 네. 저는 이런 사전 경험과 준비와 관찰과 빠른 실행력은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부동산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영원히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네. 언젠가 이 네. 사이클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본다면 그렇죠. 오르다가 내리고 네. 떨어지다가 오르고 이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떨어졌을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부동산은 투자 가치가 없어 다시 오르지 않을까 영원히 안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럼 그분은 그 다음 사이클에 올라가는 트렌드를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하는 분이라도 경험하시고 준비하고 관찰하면서 내가 언제 올라탈지 현금을 탁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탁 빠르게 실행하신 분이 부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본인의 실제 사례를 빗대서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돈의 흐름에 올라탈 수 있는지 그 공통점을 좀 말씀해 주셔서 저한테도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 특히 사전 관찰이라는 단어, 네. 준비라는 단어, 실행력이라는 단어 이런 게 뇌에 탁탁 꽂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트렌드를 읽고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을 좀 맞습니다. 해볼 계기가 되지 실장님이 않을까. 중요한 거 짚어주셨는데 사전 경험이랑 준비랑 관찰이 왜 중요하냐면 2020년에 이제 재테크 채널의 순위라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제 3프로 TV, 예. 뭐 그다음 슈카월드, 네. 신사임당, 김작가 TV 몇 개 상위 채널이 있을 그다음 거란 경제 말이죠. 읽어주는 남자.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어디 있어? 있는데 네. 무서운 사실은 네. 2022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순위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시장을 먼저 진입하는 그 네. 선점하는 효과 있잖아요. 그렇죠. 1등 선점하는 거. 그거를 하위 후발주자 채널들이 따라잡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 트렌드가 왔을 때 그걸 제대로 타면 위로 떡상을 하는데 지금 주식과 부동산과 가상화폐의 그 트렌드가 네. 지금 사라졌잖아요. 네. 그러면 다음에 우리 같은 채널들이 더 올라가는 채널이 나오려면 그 트렌드가 또 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전 준비와 뭐 경험과 관찰 이렇게 한 사람만이 그 빠른 실행을 해서 제대로 된 큰 부를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가슴에 딱 새기고 있습니다. 네. 네. 저도 정말 도움이 됐고요. 네. 자, 그러면 좀 단도직입적으로 네.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자가 네. 되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두 가지 좀 생각이 납니다. 두 가지 있습니까? 네, 두 가지. 굉장히 제가 많은 분들 인터뷰했기 때문에 네. 최근에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부자는 결국에는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해야 합니다.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해야 된다. 네, 무조건입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남들보다 더 큰 부자가 되려면 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간이라는 건 굉장히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렇죠. 내가 내 시간으로 벌어드는 게 결국 돈일 텐데 네. 우리 시간은 어쨌든 24시간에 부딪히니까 네. 결국에는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해야 되는데 그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뭘 이용하겠어요? 타인의 돈을 이용하겠죠. 그 다음에 직장인, 어떻게 보면 기업. 네. 기업에서는 직장인분들의 타인의 시간을 활용하죠. 그렇죠. 그리고 방송국 이런 콘텐츠들은 네. 타인의 콘텐츠. 김가수 시장님 같은 좋은 전문가분이 있으면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많은 방송국들이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인의 집을 이용한 네. 회사도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그렇죠. 타인의 차를 이용하는 우버라는 회사도 어.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본인 집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타인의 집을 활용해서 네. 시총 몇 조의 가치를 맞아요.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니까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그거는 뭔가 좀 나쁜 거 아니야? 특히 부동산에서 한창 상승기 때 네. 이제 갭 투자하시는 분들 네. 남의 그 돈을 활용해서 저거 투기꾼이야 이런 얘기 굉장히 하셨지만 네. 사실 지금 그분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그러니까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한다는 거는 공짜로 빌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건 양날의 검인 거죠. 이게 네. 내가 득이 됐을 때는 내가한테 큰 부를 주지만 네. 잘못 활용했을 때는 나를 베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해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지해야 되고 자본주의에서는 두 번째는 내가 과연 얼만큼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스타트업의 기업의 가치가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죠. 시총 그렇죠. 가치가. 그럼 거기에서 타인의 시간, 직장인분들 활용한 그 스타트업들은 그 직장인분들 자체가 직원분들 자체가 굉장한 부담이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하는 게 자본주의 냉정한 현실이라는 걸 깨닫고 과연 나는 그걸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네. 네,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사실 employee라는 영어 단어가 네. use 사용하다라는 오. 단어와 동의어예요. 결국 사람을 채용한다는 것은 네. 그 사람의 노동력이나 재능이나 그런 것들을 활용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사용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네. 그런 것을 통해서 더 나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속에서 내가 많이들 우리 재테크나 뭐 투자나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런 골자를 갖고 23년을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저도 네, 좀 그리고 듭니다. 또 한 가지 더 있는 게 네. 우리가 벌 수 있는 부의 크기는 네, 결국에는 저는 시급, 몸값이랑 노동 시간이라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내 시급이 얼마인지 생각해 보시고 노동 시간을 곱하기 하면 딱 내 연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많은 직장인분들, 그다음에 공무원분들은 내가 이 시급으로 돈을 받는다 생각 안 하시겠지만 사실 그 연봉도 이 시급을 계산해가지고 우리가 주 52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계산해서 내 연봉이 나오는 그런 거거든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과연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직업인지를 고민해봐야 된다. 어떤 말이냐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노동 시간을 올릴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노동 시간을 무한정 올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아니죠. 네. 하루 24시간이죠. 그리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 하루 보통 자는 시간 빼고 이동 시간 빼고 밥 먹는 시간 빼면 12시간도 안 됩니다. 네, 네. 보통 한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노동 시간을 높여서 내 연봉을 높일 수 있죠. 네. 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그렇죠. 3시간 하는 사람이 6시간 할 수 있고 투잡 뛰고 8시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내 시간이 절대치가 24시간에 부딪힌다라는 거. 그럼 이제 처음에는 어쨌든 성실성으로 시간을 올리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스텝으로 가야 되는 거는 내 시급을 올리는 거죠. 시급을 올리기 위해서 내 역량을 올리는 거죠. 네. 이렇게 역량을 올리는데 그렇게 해서 올려도 이게 한계에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직장인을 쳐볼게요. 자, 연봉 인상 언제 하죠? 우리 매달 하나요? 제가 이번 지금 12월인데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1월 달에 김 작가 연봉 인상해 줄게. 또 1월 달 됐어요. 일을 너무 잘하는데 네. 다음 달 연봉 인상하자. 이렇게 하지 않죠. 않죠. 보통 매년 연말이나 연초에 연봉 인상 한 번 그렇죠. 합니다. 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네. 겨우 연봉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더 큰 문제는 연봉 인상이 100% 해주나요? 그거 아니죠. 아니죠. 네. 정말 많이 해도 20% 이내예요. 네. 그러니까 내 연봉이 20% 올라도 또 1년을 기다려야지 그 다음에 연봉 20%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최대치를 해도. 그러니까 내가 직장인 공무원분들은 왜 부자가 될 수 없느냐. 이 시급과 이 몸값과 시간에서 다 제한값에 부딪힌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가능한 부자분들이 있죠. 그렇죠. 일단 애초에 시급과 몸값이 너무 높은 분들, 음. 변호사, 뭐 의사, 성공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 같은 분들, 몇몇 분들 빼고는 이 부의 크기가 시급 몸값과 노동 시간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이게 1단계 부의 크기가. 그다음 2단계가 있습니다. 네. 2단계가 뭐냐면 이건 결국에는 내가 일하는 시간이었잖아요. 네. 그게 한계였거든요. 그럼 내가 한계면 내가 창작물을 만들면 되죠. 내가 창작물을 만들어서 실장님처럼 책을 내면 네. 그 책은 오프라인에서 24시간 계속 일을 하고 있죠. 온라인에서 주문이 되죠. 네. 내가 이렇게 방송을 찍으면 온라인에서 콘텐츠가 계속 돌고 있죠. 그렇죠. 저는 지금 김작가 TV는 여기 나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 지금 전국에서 지금 열심히 2,000개가 넘는 영상을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김 작가님의 부자 되게 해주겠어. 발로 뛰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나오신 김각수 실장의 영상은 지금 최고 조회수 96만 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저한테 조금씩 돈을 주겠죠.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1단계보다 나아진 거예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시간값을 없앴으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1단계보다는 더 부자가 되는 거죠. 제가 과거에 아르바이트 할 때도 있었고 직장생활 할 때도 있었고 뭐 강사 생활 할 때도 있었지만 그때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전에 시급과 그다음에 노동 시간의 제한값에서 벗어나니까. 그렇네요. 근데 2단계에 왔는데 2단계도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책을 쓰거나 영상을 만드는 한계가 뭐냐면 누가 만들죠? 내가 만들어. 저는 직원분이 한 명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혼자 거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시간은 결국 또 뭐에 부딪히죠? 24시간에 부딪힙니다. 그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제 부의 크기가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결국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활용하지 않으면 예. 그 이상의 부자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네요.
거기서 이제 잘하신 분들은 훨씬 더 큰 부자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자본주의 1단계, 2단계, 3단계 과연 얼마나 내 몸값과 시간, 그 다음에 노동 시간, 그 다음에 나라는 제한값에서 벗어날수록 부자가 될 수 있다. 근데 그 벗어나는 게 굉장히 무섭고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2023년에 김작가 TV에 직원을 더 많이 채용하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나라는 제한값에 더 벗어나는 거잖아요. 네. 뭔가 던지는 거죠. 네. 그럼 그만큼 제가 근데 비용이 나가겠죠. 그렇게. 채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직원 뽑는다 무조건 되나요? 타인의 시간 돈 불린다 무조건 제가 성공하나요?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그 비용은 한 명씩 늘어날 때마다 바로 확정이거든요. 그렇고. 근데 얼마를 더 벌지는 미지수거든요. 그래서 요즘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본인이 가진 몸값, 노동시간, 나라는 그 제한값에서 얼만큼 벗어나느냐에 따라서 내가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네. 정말 여기서 끝나면 아쉬울 텐데 다음 내용은 2부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몇 년 전까지 이제 굉장히 유행했던 단어 금수저, 네. 흑수저 네.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우선은 대통령님 빼고는 거의 다 만나본 것 같고요. 23년 지금 당장 유튜브를 새롭게 시작했을 때 네. 다시 100만 유튜버 될 수 있습니까? 솔직히